또 어디 시골 지도를 그렇게 찾아보십니까? 친구랑 어디가? 네? 친구랑 펜팔해? 그럼 저도 기분이 오늘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 내일 놀러 갈 거예요. 꽃 구경하러 갈 거예요. 근데 그 전설의 짤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벚꽃 구경하는 연인 뒤로 남자 혼자 이렇게 이러고 앉아있는 사진. 사람 너무 많잖아. 그리고 서울은 아직 그렇게 꽃 안 폈을걸? 주공 아파트 가죠. 아, 여기? 저기 연수동? 서울에? 주공 아파트가 한두 개야? 잠실 안에. 아, 잠실 5단지? 확실하게 느껴지죠. 저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진짜요? 딱 봐도 서울 사람이잖아. LA. LA 충청. 제 고향 LA 충청이잖아요. 자, 이제는 남아있는 1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 여러분들, 소설 쪽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32쪽에 있는 거. 자, 요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사진 속에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놓치고 가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거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32쪽에 보시면, 자,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자가 누구야? 닌겐이죠. 인간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저를 밟지 마세요 라고 누가 이야기해? 잔디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사람이 잔디를 밟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뭐 하는 느낌이 들고? 명령하는 느낌이 들고요. 왼쪽에서 잔디가 저를 밟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I'm begging you. 부탁하는 느낌이 들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다가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도와주고 싶겠어요? 예, 그죠? 이렇게 부탁하는 거에 좀 더 여러분들 마음이 끌리겠죠. 있는 거에서.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라는 거.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니네한테 공부하세요를 하려면 뭐 해야 되지? 공부해라. 같이 공부해요. 싫어요. 저 공부 안 할래요. 저는 하기 싫어요. 하지만 저도 다음 주에 또 2단원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저의 그 1박 2일 여행이 클리닉 와야 돼요. 응? 클리닉, 예, 맞아. 클리닉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틀 동안. 수요일은 제가 여러분, 11시에 뭐가 있어요. 밤이요? 네. 수업이 11시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그때 잠깐 왔다 가는 학생이 있어서 수요일은 그렇고요. 수요일은 11시까지,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올 나이트 가능합니다. 네. 저하고 국어로 부를 태우실 학생들은 얘기하시고 오세요. 올 나이트. 24시간이요? 수요일, 목요일. 11시간 돼요. 네. 작년에는 더한 것 시간에도 온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기억하는데, 저 엠마 왓슨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직보를 몇 시에 해달라고 얘기했었지, 그때? 아침 7시? 아침에 오면 집중이 잘 된다고 아침 7시에 직보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나머지 학생들은. 그때 내가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건 좀 그랬어. 원래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은 일어나는 시간이 니네보다 좀 어때? 늦어요. 왜냐면 일을 밤에 하잖아. 자, 뭐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소설로 넘어갑시다. 원래는 뒤에 다른 반들은 저걸 했는데 뒤에 훈민가를 했는데 니네는 다음 시간에 훈민가를 좀 오늘 이거 얘를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훈민가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훈민가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 몇 쪽입니까? 40서 나와 있는 거 38쪽으로 가주시고요. 자, 얘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설명해 놓은 거니까요. 자, 여기서도 소설 동백꽃의 뭐를 파악하라? 서술자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죠. 서술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뭐 하는 것까지 써보는 거야?
바꿔 써보기까지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뭐 할 가능성이 커요? 수행평가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프린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 이런 거 나오겠지. 1번, 2번 해서 이렇게 한 단락씩 소설이 조금씩 주어지고 그거와 동일한 시점의 소설을 찾으시오. 이런 거 같은 거 나오겠죠. 우리 그 빨간 책 있잖아. 방학 동안 공부한 거. 그때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제일 어렵게 나오려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미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 작년 신정 기출문제로 방학 때 해봤으니까. 그죠? 고치는 것도 나왔었어, 난 거기에. 야, 작년 니네 기출문제에서 고치는 거 나왔잖아. 이렇게 시점을 바꿨을 때 바꾼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하는 문제 있었잖아. 그거 나왔잖아. 사랑손님과 어머니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꿨을 때 동백꽃을. 그래요. 자, 소설에서 서술자는 뭘 얘기합니까? 이야기를 전달해서 야, 당연히 서술자는 자, 시는 아까 화자랑 작가랑 같을 수도 있다라 그랬는데 소설에서는 서술자는 작가하고는 절대 같아서는 안 돼요. 왜? 소설은 뭐니까? 작가가 꾸며낸 무슨 얘기니까? 허구의 이야기니까요. 만약에 서술자하고 작가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니? 서술자하고 작가가 같으면 그걸 너 왜 그러니? 그걸 수필이라고 부르죠. 엠마 슨 진짜 이러기야 엠마 슨? 실망이 엠마 슨? 내가 엠마 슨 하니까 옆에 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쳐다봤잖아. 왜 디카프리오?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서술자의 유형. 여러분 요 용어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1인칭 서술자하고 3인칭 서술자하고 어떻게 3인称?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1인칭과 3인칭의 다른 점이 뭐야? 자, 나가 있고 없고로 얘기하는데요. 자, 그건 조금 부정확한 표현이고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아니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작년 신정중학교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 서술자가 작품 속이냐 밖이냐 그 한 글자 바꿔놓고 틀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기억하시라고요. 있는 거에. 예. 작품 안에 있으면 얘는 몇 인칭이야? 예,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인칭이고 작품 밖에 있으면 몇 인칭? 예, 3인칭이 되는 이렇게 좀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 시점이 있고 주인공 시점이 있고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얘를 자세히는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제가 이거를 제대로 해주고 차라리 저거 해줘야 돼서 그래. 동백꽃을 오늘 다 봐야 돼서 그래. 자, 니네가 한 달 동안 배운 거 오늘 2시간 동안 끝내준다 그랬잖아요. 있는 거. 자, 주인공 객관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주인공이 객관적이래. 관찰자. 미치겠다. 아예, 안 해. 이거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하기로 하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뭐야? 내가 누구 이야기를 해? 나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의 뭐가 잘 드러나? 감정이 잘 드러나요. 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갈등, 얘를 뭐라 불러요? 네 글자로? 내적 갈등입니다. 예,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납니다. 따라서 독자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면 돼? 1인칭 서술자, 주인공의 마음을 따라가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 1인칭 서술자를 누구로 바꿔봅니까? 점순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점은 뭐가 돼? 서술자를 점순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자, 이 소설의 바뀐 소설의 시점은 뭐가 됩니까? 1인칭 주인공. 예, 맞아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점순위로 서술자가 바뀐다 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건 아니야. 왜? 점순위도 누구 중에 한 명이니까. 주인공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요. 대신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달라져? 점순위로 바뀌게 되면? 일단 없던 나의 이름이 어떻게 돼? 남자의 이름이 생겨야 돼요. 순돌이가 되든 점돌이가 되든 뭐든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점순이가 나를 왜 괴롭히는지 독자들은 눈치로 하는 거지 정확히는 몰랐던 거지. 대신 점순이가 나를 왜 괴롭히는지 알아 몰라 이제? 알게 돼. 대신 뭐는 모르게 돼?
원래 주인공이었던 나의 속마음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죠. 자, 여기서 이 소설의 최대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점순위로 바뀌게 되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할까요? 자, 여러분, 이 동백꽃의 핵심은 1인칭 주인공인 남자아이인 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박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독자도 알고 점순이도 알고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요. 자, 그것 때문에 이 소설이 자칫, 여러분 봐봐. 이 소설 자칫 잘못하면 닭 싸움에 닭 피도 튀기고요. 그 다음에 닭을 때려 죽이고요. 좀 내용이 어떨 수 있어요. 잔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상쇄시켜주는 게 나의 성격이 뭐하기 때문이야. 어리고 순박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순수한 느낌을 띠게 만들어주는 건데, 만약에 점순이가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요거 내가 오늘 한번 골려줄 거야. 너 한번 죽어봐라. 아, 우리 이 소설은 비속어 사용 가능하니까 너 한번 뒤져봐라. 이러고서 와서 해요. 자, 그럼 순수한 맛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네.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이 소설,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죠. 동백꽃입니다. 자, 동백꽃. 자, 여러분, 여기 동백꽃에서는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자,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이미 다, 여러분 이 소설을 배웠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얘기를 해봅시다. 동백꽃 하면 이 문제 나올 것 같다. 예. 자, 바로 이 소설이 무슨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역순행적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다시 뭐 하는 거야? 배치하는 문제는 거의 70%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아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두 번째. 시점에 관한 문제 나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시점의 특성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시점을 뭐 해보는 거? 바꿨을 때의 효과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동백꽃은 배경이 언제야? 193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 그렇다고 뭐 일제강점기에 뭐 순사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일제강점기 시골이야, 도시야? 시골. 자, 그래서 니네가 쓰는 말이랑 같아, 달라? 달라요. 그래서 어휘 문제 나옵니다. 강원도 방언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주차 때는 어휘 시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40, 50개 돼요, 어휘. 근데 이게 시험이 쉬운 학교에서 오히려 어휘 시험이 나와요. 나와요, 니네. 매년 나왔어요, 니네. 능어대중학교 시험에는. 안 나온 게 없었어요. 네. 신정중학교에서는요, 제가 3년째 못 본 것 같아요. 나 맨날 사기친 것 같아. 야, 어휘 시험 나와. 근데 어휘 테스트 다 봤는데 어휘가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저희 새로 선생님이 엄청 좋으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랬어, 어휘.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휘 뜻. 근데 아직 시험 문제 출제를 안 하셔가지고 니네 선생님이 여기를 출제 안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 좀 눈치로 선생님들 파악하시면 돼요. 자, 어휘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뭐가 많이 사용돼요? 비속어하고 방언이 사용되죠. 자, 비속어하고 방언이 사용돼서 얻는 효과는 뭐야? 자, 얘네는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살아. 학교 다녀, 안 다녀? 안 다니잖아. 얘네가 만약에 너희 집에 이거 없지? 너희 아버지는 기능이 안 되신다며?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봐요. 느낌이 살아, 안 살아? 안 살죠. 자, 그래서 사실적이나 혹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비속어나 이런 걸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그냥 동백꽃이 아니라 무슨 동백꽃이라는 거. 노란 동백꽃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시는 문제들은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노란색이 어떤 걸 의미해? 정렬이야, 순수함이야? 순수함이죠. 얘네가 만약에 둘이 쏟아질 때, 쓰러질 때 어디로 빨간색 동백꽃 속으로 사라졌으면 니네 뭐야? 교과서에 실릴 거 했어? 못 실렸겠어? 뭐해? 뭔 생각을 하길래 그런 거야, 대체? 예, 순수하죠? 있는 거에. 그리고 노란색 동백꽃은 원래 무슨 나무를 얘기해? 생강나무. 자, 그럼 이 생강나무를 노란색 동백꽃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이 어디야? 강원도예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해요. 이 노란 동백꽃은. 또 노란색이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은 언제야? 봄이에요. 봄이니까 모든 것들이 순수한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점순이가 어디 갔다가 산에 갔다 나무하러 갔다 오는 나를 보고 점순이가 뭐 하고 있어? 호두기 불고 닭싸움을 시켜놓는 장면. 그 주변에 뭐가 피어 있었니? 노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져 있었어요. 분위기를 뭘로 만들어주기도 해?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자, 6번째 또 이와 비슷하게 뭐를 물어보는 문제? 감자와 뭐의 의미? 닭싸움을 물어보는, 의미를 물어보는 것도 나오겠죠. 자, 감자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감자 때문에, 감자는 나에 대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점순이의 애정이에요.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가끔 이것도 미리 알아두세요. 이 주체를 바꿔버리기도 해. 감자 하면 그냥 니네 바로 뭐라 생각해? 애정의 증표. 딱 이렇게 외워버리면 안 되는 이유.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장난쳐나?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이죠. 근데 뭐라고 해나? 점순이에 대한 나의 애정을 드러난다. 빨리 읽으면 그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그런 식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국어 문제가 그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닭싸움은요. 아, 그것도 있죠. 애정을 보여주는 거지만 감자 때문에 뭐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둘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거. 이런 거 뒤에 정리됐으니까 이따 가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거 말고 또 뭐 없을까? 거의 다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넣고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야겠네. 자, 시간이 지금 사실상 보니까 45분 동안 동백꽃을 끝을 내야 됩니다. 예? 뭐야, 우야. 니네 3시에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2시간 반이니까 5시 반에 끝나겠죠. 왜? 그렇게 지겨워? 미안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렇게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날 보고 있으면 어떡해. 수학학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어? 수학학원에서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 못한다고 뭐라 혼내? 근데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온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면 수학학원에서는 열심히 하고 국어학원에 와서는 넋을 놓는 거야? 아니야? 저봐, 티모시 살라메 봐봐. 어딜 가나 정신줄 놓고 있잖아. 응? 정신 안 차려? 자, 동백꽃 바로 들어가죠. 자, 이제 여러분 얘는 빨간색 말고 뭘로 갈까? 파란색으로 갈까? 볼펜을. 아, 제가 빨간색만 썼더니 나보고 그쪽 담이냐고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무슨 색으로 하고 싶을 것 같아, 사실? 핑크예요. 블랙 했다, 핑크 했다, 내 맘대로 봐. 우리 블랙핑크를 응원하는 마음에 핑크를 쓰고 싶은데 얼척이 없다는 식으로 웃는다? 왜? 야, 45살 먹은 아저씨는 블랙핑크 좋아하면 안 돼? 라이크 제니 추면 안 돼? 나 다 라이크 제니 나 부를 수 있다고. 나 젠도 부를 수 있고 러브 행오버도 부를 수 있다고. 안 부르는 것 뿐이지. 핑크는 써주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핑크. 핑크 가야겠다. 오랜만에. 좋았어. 근데 저것 때문에 잘 보일까? 니네가 잘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해서 그랬던 거지. 저의 마음은 늘 핑크예요. 약간 핑크라고 하기에 조금 어두운 핑크인데, 핫핑크 어때? 핫핑크. 핫핑크 있나? 여러분, 나름 이런 기능도 있다고. 나 눈이 바본가? 여기 있다. 핫핑크. 이거 뭐지? 저장. 됐어. 요거. 됐습니다. 좋아. 자, 갑시다. 발단 부분입니다. 발단 부분에서는 뭘 소개해야 돼? 인물과 배경 소개하셔야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도에다가 별표 팍팍 치십시오. 오늘도. 자,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시간 순서 맞출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도야. 자, 그리고 오늘도라는 말에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전에도라는 말이 숨겨져 있죠. 자, 우리 수탉이 막 조인 거야. 닭싸움이 오늘이 처음이 아닌 걸 얘기하고요.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때쯤 나를 오니까 푸석하고 달게 횟소리가 야단이다. 자, 깜짝 놀라면 고개를 들어보니 두 놈이 또 얼렸다. 자, 이건 누구의 소행입니까?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놓은 거죠. 자, 점순의 수탉은 대강이는 뭔 거 같니?
대가리. 자, 그 다음에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실팍하게는 튼실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점수인의 닭은 대가리도 크고요. 체격도 좋아요. 근데 우리 닭은 덩어리가 작아요. 자, 이거 뭘 상징하는 거야? 점수인의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예, 신분이나 혹은 뭐 경제적 차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되는 거. 요거 가지고 보여주는 거고. 자,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자, 면두는 뭐야? 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후득! 찌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떡하고 모가지를 쪼고. 자,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고,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닭을 받으며 할 뿐인 거지. 자, 누구 신세 같아? 마치 이 닭이 지금 쪼는 신세가. 점순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자,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쪼이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집니다. 오. 피가 튀기는 싸움이죠. 자, 이걸 가만히 내려보자니, 그래,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납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거를 니네가 처음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독자들은. 왜 저걸 뭐 하지? 왜 나서서 안 말리지? 왜 그냥 있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후려칠까 하다가 헛매질하고 떼어놓죠. 자, 이번에도 점순이란 녀석이 쌈을 붙여놓은 거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드디어 인물이 하나 더 소개돼요. 누구? 점순이. 자,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려고. 자, 점순이가 나를 뭐 하려고 해놓는 거는 이제 확실해져.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 틀림없다라는 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하르렁거리는지를 모르겠다. 자, 중요한 건 나가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이 소설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내 성격이 어떻기 때문이야? 바보, 멍청이기 때문인 거죠.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 저하고 비슷하죠? 왜? 자, 이게 발단 부분이에요. 발단 부분에서 인물에 대한 소개 나왔고, 둘이 왜 싸우는 거? 뭔가 닭싸움으로 뭔가 갈등이 있는 힌트까지도 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였어? 오늘도였어요. 자, 그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개로 옵니다. 드디어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 여기서 뭐에 동그라미 쳐야 돼? 나흘 전입니다. 자, 이거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낼 때 잘 이런 거 알아보라고 할 건 아니겠지만 참 이렇게 절묘하게 이걸 만들어 놨어요. 나흘 전이니까 며칠 전이 돼야 돼? 예, 이거 설마 나흘 전이니까 3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4일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쪼가는 사건입니다. 자, 감자 사건이 벌어지는 날이 4일 전이에요. 나는 저거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은 없다. 지금 생각해도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자,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남의 집 물타리를 영대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자,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를 살며시 와서 보통 여러분 살며시 올 때는 둘이 뭐 할 때 그러는 거야? 둘이 어떤 사이일 때? 연인 사이일 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순이 혼자 연인 사이 놀이하고 있는 거지. 와가지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하는. 근데 나는 그걸 뭘로 받아들여? 수작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니네가 나한테 뭔가 뭐 엉뚱한 걸 할 때 너 뭐 하는 수작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얘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고도 본척만척하고. 자,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소설을 대충 읽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틀리게 되는데 나하고 점순이는 전에부터 알던 사이야, 모르던 사이야? 저 봐, 저런 데니까 알던 사이야. 이야기를 안 하고 대면했을 뿐 알던 사이야. 이렇다니까. 자, 본척만척하고 지내던 타이런마. 오늘은 갑작스럽게 어른처럼 이렇게 대견해졌으면 뭔 일인가? 항차 하물며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일하는 너 보고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 혼자 일하니? 그랬더니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라고 굉장히 어떻게 대답한 거야? 예, 무뚝뚝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저렇게 남자가 얘기하면 여자애들은 보통 뭐라 그래? 됐어! 이러고 가야 되는데 점수인은 여전히 뭐한 성격인 거야. 집요하고 나를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너 일하기 좋니? 포기 안 합니다. 뭘 주기 전까지 포기 안 할 거야. 목표가 뭐였으니까? 목적이 뭐였으니까? 감자였으니까.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라고 간드러지게 물어보죠. 자, 그랬더니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박고는 그 속에서 깔깔댑니다.
니네가 소설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야, 학교에서 니네 솔직하게 내가 왜 이렇게 연기하면서 읽냐면 3학년들 것도 그렇게 같이 읽는데 대부분 내가 국어 수업을 내가 다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게 니네 번호 오늘 3번 읽어 4 그다음에 13번 이렇게 읽지. 그러고 넘어가니까 소설에 뭔 내용이 나왔는지 분위기 같은 거를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아. 저거 마이크가 꺼질까봐, 저기 있는 거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찍은 거 또 다시 찍어야 되거든. 그럼 또 니네 가고 나서 내 혼자, 이렇게 할 기분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난다고, 나도 사람인지라. 자, 의심하였다. 자, 그 다음에 재집게를 할끔할끔, 힐끔힐끔 돌아보더니, 거기서 뭘 꺼내? 감자를 꺼내줘.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보세요. 왜 자기 집을 힐끔힐끔 본 뒤에 감자를 꺼내주니? 예, 집에서 가져온 걸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야. 왜? 느낌이 어때요? 감자가 그만큼 뭐 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요. 특히 계절적 배경이 언제야? 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니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는 먹을 게 부족했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감자를 주는 건 매우 나는 그만큼 너를 뭐 한다는 얘기야. 그 귀하다라는 걸 주는 건.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 사주는 돼지고기 사주는 남자 만날 거야? 소고기 사주는 남자 만날 거야? 응? 취향이 그쪽이에요? 저도 소고기 좋아하지 않아요. 누려. 난 그 소고기의 육향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게 싫어. 오래 많이 못 먹겠어. 바닥에 깔리지. 그럼 우리 그런 얘기하면 또 이제 내 친구들 옆에서 그러거든. 고기 맛도 모르는 새끼 이러면서 얘기하거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진짜예요. 아무 이유 없이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없어요. 비싸잖아요. 뭔가 바라고서 사주는 거예요, 소고기는. 여러분들 그러면 저 앞으로 저한테 뭐 이렇게 부탁할 때는 소고기 제가 안 좋아한다 그랬지 안 먹는다고는 안 했잖아요. 남이 사주는 건 먹어요. 그렇게 해서 아직도 김이 횟기치는 굵은 감자 3개. 자, 감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의 증표야? 점순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애정의 정표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냥 주면 됐지. 뭐라고 얘기해? 네 집에 이거 없지? 자, 이걸 봐서는 점순이도 아직 뭐에 서툴러? 예, 연애, 사랑이란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는 아직 서투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하면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자,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하고 고개를 돌지 않고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습니다. 즉 거절이죠. 자, 이게 바로 모든 갈등의 뭐야? 시작인 거죠. 감자를 거절한 게 아니라 감자는 곧 점순이의 사랑이고 사랑을 거절한 게 되니까. 자, 그랬더니 가는 기색도 없고 뿐만 아니고 새글새글하고 심상하게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에다가도 별표 하나 쳐놓으십시오. 자, 왜냐면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는지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설에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선생님은 괴팍하고 성격이 더럽고 지랄 같은 성격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내 성격을 직접적으로 뭐 해주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직접 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제시는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걸 직접 제시라 그래요. 자, 대신 선생님이 성격이 더러운 걸 보는 거, 얘기해 줄 때 선생님이 성격 더럽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은 늘 학생들에게 짜증나는 얼굴로 바라봤다. 학생들이 뭔가 물을 때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으며 옆으로 학생들이 다가오면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학생들을 밀쳤다. 자, 선생님 성격 더럽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만 더러운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걸로 얘기합니다. 자, 그걸 뭐라 그래? 간접 제시라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은 뭔 거야? 점순이가 화가 났다라는 걸. 네, 이거 간접 제시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해? 밑줄 짝짝 꺼놓고 다음 중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능하겠죠. 자, 이건 뭐야 하고 돌아섰더니만 3년째 배우지만 까무잡잡한 점순이 얼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어요. 나는 여러분 점순이의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점순이의 뭐만 알 뿐인 거야. 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간접 제시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흘려요? 눈물까지 흘려요. 얼마나 분하면 그러겠어요. 네가 너 따위가 감히 이러면서 간 거죠. 그래서 힝하게 달아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입니다. 감자를 뭐 한 사고? 거절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위기로 갑니다. 자, 여러분 위기는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미리 알고 갑시다. 위기. 자, 뒤에 무슨 일이 있어? 점순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날리는 장면? 패드립 하는 장면. 그 뒤에는 우리 집 감자 닭싸움 시켜가지고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뭘 먹이는 장면? 고추장 먹이는 장면. 자, 어느 게 먼저일까? 아니에요. 점순이가 와서 나한테 말로 먼저 괴롭히고 가요. 그러고 난 뒤에 말로 안 되니까 뭐가 돼? 닭으로 싸움 붙여가지고 내가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닭싸움 시키는 게 위기 두 번째예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2년 전에 능어대중학교에서 초임으로 발령받은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되게 젊은 선생님, 첫 발령지가 거기였어요.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의욕이 넘쳤던 거야. 그래서 매일 밤 9시까지 학교에 남아가지고 연구하고 퇴근하시고 그러셨어요. 저희 반 쌤 맨날 9시까지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니야? 저희 쌤 살짝 그거 보는 거 아니야? 폭삭 속았수다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밥 안 먹었다고 저번에 1시 20분 정도인데 3시까지 남겼어요 전체. 그럼 제가 어제서부터 밥을 안 먹고 있는데 저도 그럼 좀 더 해도 돼요? 네.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갔다 오라고요? 어이없게 진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뭔가 그 특히 이제 그 N 중학교의 실력에 대한 제대로 된 감각이 없이 문제를 내셨는데 시간 순서를 내는 건데 이 드립 치는 거 있죠. 패드립 치는 거하고 뒤에 이 닭싸움 시키는 것까지 섞어서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꿔놓은 보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네. 니네 그때 평균 60점대였어. 몇 년? 2년 전에요.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있는 거. 자,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자, 이거 왜 물어보냐면요, 여러분 이거 무례한 질문이 아니에요. 얘네 몇 살이야? 17살입니다. 저 당시 일제강점기 1930년대를 생각하면 평균 수명이 몇 살? 40대예요. 저 이제 아까 내가 그 얘기했더니 아빠 아내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죽을 때가 되셨네요. 이러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죽을 때가 된 나이가 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 17살이면 당연히 뭘 했어야 되는 나이야? 빨리 애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야 되는 나이가 맞아요. 얘네 둘은 결혼 정년기가 맞습니다. 이 시대로 치면. 학교 있는 얘네는 시골이잖아. 학교 갈 이유가 없죠. 이때 학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라 가는 거예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 자, 하고 웃으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점순이의 성격. 능부렁이죠. 능청 맞고, 뭐가 많아요? 이런 걸 넉살이라 그래요. 이렇게 여유있게 받아치는 거. 걱정 말아요. 자, 어른이가 하려고. 자, 이거보다 더 능청스러우면 어떻게 대답해? 저랑 결혼해 주실 거요? 그런 게 능청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어. 자,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야. 차라리 분하면 나를 치고 갈지언정. 근데 누가 울고 간 거야? 근데 점순이가 뭐하고 간 거야? 울었어. 야, 저런 넉살 맞고 능청 맞은 점순이가 울었다라는 건 일이 심각해도 한참 심각하게 발생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거. 자,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죠. 여러분, 나는 어수룩하고 바보 같지만 그래도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속 깊은 것도 있어요. 나는. 왜? 여기 보면 나오죠. 서록 주는 감자를 안 받아본 걸 신뢰를 하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에 이거 없지는 다 뭐냐? 자, 저 말에 나의 자존심이 뭐 한 거야? 예, 극인 거죠. 자, 국어 선생님 이런 거 써도 돼요? 뭐, 그렇게, 이거는 긁히다에다가 한 거니까 뭐 그렇게 문제도 아닌 거잖아. 있는 거예요. 자, 왜 더 긁었냐? 저거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그 손에서 우리는 배제를 얻어서 땅을 부드시죠. 자, 이거죠. 뭐와 뭐 사이야? 마름 여기 나왔지만, 자, 우리는 그 밑에서 배제가 뭐야? 땅을 빌리는 문서예요. 자, 배제를 받아가지고 소작을 하는 소작농이고요. 그 위에 마름이죠. 그 위에 땅 주인인 지주가 있을 겁니다. 자, 지주들은 어디에 살아요? 부자니까. 땅 주인들은
도시에 살아, 집에 살아. 그럼 얘는 집에 안 사니? 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사려고 온다고. 그러면 이 시골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두는 거죠. 중간 관리자. 그게 뭔 거야? 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더 세, 사실? 마름이에요. 마름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 잘려. 주인은 신경도 안 써. 소장농이 누군지 만지. 소장농보다 아래는 뭐 없어요? 저요. 저요. 뭐 이해했대. 뭘 이해했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거에서. 자, 어쨌든 이 관계니까 나는 그 눈치 때문에 점순이에게 적극적으로 뭐해?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니네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읽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 곤란으로 지낼 때, 자, 나는 이 마을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어? 3년 됐어요. 보세요. 곤란으로 별 때 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원래.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마련해준 것도 점순이의 호의였고, 도와줬어요, 점순이네가 우리 집 정착하는 걸.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이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려고 침을 마르게 칭찬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집에 내가 만약에 점순이랑 사귀어버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그 집이랑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지, 그 집한테. 갈라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자,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자, 아까 얘기했지만 17은 니네 같은 청소년 시기라고 보기 어렵고 뭐라고 보면 된다? 결혼 정년기로 보시는 게 맞다. 자, 그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에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어머니였어. 자, 그럼 어머니는 둘 사이의 연애를 반대할 거야? 응원할 거야?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돼? 저 집에서, 점순이네 집에서 반대할 확률이 높아? 우리 집에서 반대할 확률이 높아? 점순이네 집에서, 야, 너 지금처럼 소장농 집에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자네 모아놓은 돈은 있나? 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 드라마로 치면. 왜? 자, 그것 때문에 나는 은근히 속도 깊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날 저녁에다가 내모치십시오. 자, 언제 눈물을 흘리고 갔어? 감자 사건이 있던 날 있죠. 그럼 며칠 전이야? 4일 전이야. 근데 그 다음날 저녁이니까 이날은 며칠 전 저녁이야? 3일 전, 사흘 전 저녁입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잘 보라 그랬어.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을까? 이때부터 점순이가 와서 뭐 해? 점순이가 와서 뭐 해? 예, 괴롭히기 시작해요. 싸움 걸기 시작해요. 이런 거. 한 집 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 집 닭을 뭐 하고 있어? 안팡스레 패주고 있어요. 안칼지게 패주고 있어요. 있는 거. 여기 콕콕 쥐어봤고요. 넘어가죠. 자, 나는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나도 뭘 보는 거야? 양쪽 집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눈치를 봐도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 점순이한테 가지고 이년아 저리 가! 하고 이렇게 확 치우겠지만 그런 거 해? 못해? 못해요, 점순이. 그 계급 차이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이놈의 집에 남에다가 알 못 날어 그러니. 자, 그럼 점순이는 놀라는 기색도 없고 에다가 치시고. 자, 점순이가 왜 안 놀랍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점순이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점순이의 성격 하나 더 추가되죠. 뭐에?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자,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었고, 자, 내 앞에서 보란 듯이 죄지르다, 쥐어지르다 라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나는 그렇다라고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썩 불리한 걸 알았고, 닭이 맞을 적마다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어. 자, 당연히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신세가 나오죠. 자, 쭉 내려와서, 자, 그때 뭐라 그래?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박에 있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뭐해? 집어 던졌어요.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자, 요거에다가 지금 비속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어디로 내려오면 더 많아요. 밑에 있지만, 자, 비속어입니다. 여러분, 비속어를 쓰는 이 아이들은 질이 나쁜 아이들이다, OX.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1930년대 시골 농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표준어를 쓰는 게 더 이상해요. 자, 그럼 비속어를 쓰면서 어떤 느낌을 줘요? 사실감과 현장감을 올려주고요. 또 비속어 때문에 니네 뭐 하게 돼? 뭐 하게 돼? 해학성을 올려줘요.
이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어떻게 가볍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해학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줍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비속어. 그렇다고 니네 친구와 해학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비속어를 쓰시지 말고요. 제가 좀 우리 해학적인 분위기 좀 만들어 볼까? 저봐 웃잖아. 내가 쓰니까 웃잖아. 우리도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 아 근데 저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네요. 저 대학원도 나왔는데. 자 하고 하서 자 그랬더니만 정순이가 이제는 뭐해? 진짜 패드립 날리러 오죠. 나에게만 들릴 듯한 음성으로 밥을 해서 가. 뭐 하는 거야 제대로? 놀리는 거예요. 예. 아이고. 베넷병실이지?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뭐, 어때? 이거, 야,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걸 내가 못 읽은 건 뭐야? 이런 거에서. 너가 아버지 고자라며? 자, 근데 이 말에는 정서 고금을 막론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야, 만약에 봐봐. 이게 왜 진짜 심한 욕이냐면, 너가 아버지가 고자면, 너는 너가 아버지 자식이 아닌 거야. 이게 진짜 찐한 빼드립인 거야, 라고 알고 보면. 찾아보시면 되지. 뭐, 근데 뭐 꼭 찾아야 되겠어? 안 찾아도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나오겠죠.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고자야! 라고 그 말은 이제 못 참고서 대응을 하죠. 있는 거. 나는 근데 대응 제대로 못하고 뭐해?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내쏟았어요. 억울하니까. 있는 거에서. 자, 빨리 넘어가서요. 자, 이게 위기 1이었어요, 지금. 자, 그럼 위기 2는 그거에 복수해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 고추장을 먹이는 사건으로 가셔야죠. 자,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와서 나한테 말로 괴롭히고 우리 닭 때리는 거 외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 드디어 점순이가 나를 뭘로 걸기 시작하니까 자기네 닭이랑 우리 닭이랑 붙여놓는 닭 싸움을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죠. 있는 거. 쭉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뭐를 차려? 배체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어떤 학교에 따라서 장난치는 문제인데 앞에 배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배제. 점순이네 집에 배제를 붙여 사는 거로 자 이렇게 나왔어. 배제가 뭐였어? 얻어먹기, 땅을 빌려서 얻어먹는 땅 문서 같은 걸 배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요. 나도 다른 배체를 차린다라는 건 다른 아이디어, 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적어놓고 뜻은 뭘로 적어놓는 거야? 예, 배제의 뜻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하루는 우리 식탁을 붙들어가지고 장독개로 가서 쌈닭에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해서 고추장을 먹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나의 성적. 순진하죠. 근데 여전히 바보죠. 못 배운 티를 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닭에다가 닭에게 뭘 먹인 거야, 지금. 이렇게 고추장을 먹여놓은 거죠. 자, 그래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만 잡으세요. 이 나의 심리 변화가 좀 느껴져야 되는데, 닭에게 고추장을 처음 먹일 때는 나의 심리가 어땠을까? 이거 먹으면 뭐 할 거라는? 이길 거라는 뭐가 있어야 돼? 설렘, 기대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돼? 쭉 가서 먹여보고서 이 부분으로 내려오세요. 자, 그러나 요 부분 보세요. 자,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합이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어. 자, 한번 일격을 가한 거야. 자, 나는 어땠을까? 이거 되네? 고추장 먹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오냐?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서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들이며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칩니다. 자, 처음에는 뭐였고? 기대감이었죠. 자, 기대했다가 저주 신이 나요. 왜? 뭐 했으니까? 한번 갈고 내려왔으니까. 자, 근데 저거 어디까지 가? 안 가? 안 가죠? 예. 얼마 가지 않아서 넋이 풀려서 묵묵하게 서 있어. 왜? 결국은 뭐야? 점순의 닭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신이남이 마지막에는 뭘로 바뀌겠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는 요 감정의 변화 패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자, 나는 보다 못해서 다시 데리고 왔어.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여전히 나는 뭐 때문에 이 싸움의 증거를 생각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고추장을 너무 조금 먹였어요.
이 정도면 동물학대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에. 하긴 근데 그렇게 치면 점순이가 먼저 잡혀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자, 할 일 없이라는 말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어쩔 수 없이란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할 일 없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눕히고 거기에다가 뭐를 물려요? 권련물 부립니다. 왜?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고창을 덜 먹였으니까 이제 이기려면 뭐 해야 돼? 더 먹여요. 권련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담배 잎을 넣고 여기다 불을 붙이고 여기서 입으로 빠는 거였단 말이야. 자, 얘를 어디에다가? 닭 주둥이에다가 물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은 거야? 고추장 탄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꾸로 들이부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오. 자, 빨리 가 속도를 좀 내볼까요? 자, 그러나 한두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먹이고 나서는 그만 풀이 죽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싸워서 힘든데, 고추장 먹는 애들도 아니고. 자, 그래서 소나기에서 뻗으러집니다. 다 뒤로 나눠버져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 우리에다 감추었더니, 자, 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고추장 먹어서 뻗었던. 자, 봐봐, 그러면 우리 시간대로 정리해 봅시다. 4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 감자가 있었고요. 자, 3일 전 저녁에 점순이가 와서 나한테 뭐 하고 가요? 드립 날리고 가는 때가 이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야? 고추장을 먹여서 이겼어요. 자, 근데 이때 뻗어버리죠. 자, 뻗어서 오늘 아침에 뭐 한 거야? 정신 차렸어요, 그 닭을. 자, 그런데 오늘 낮에 되니까 그 정신 차린 닭을 데리고 또 뭐 한 거야? 싸움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어디예요? 이게 소설의 맨 시작 장면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예. 이거를 여러분 이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약된 걸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백날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서 이걸 읽고 읽는 거야. 자, 또 올리었던 부분.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띄워놨잖아. 닭을 읽는 거에. 근데 나는 걱정이 돼도 계속 띄워놓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점순이가 뭐 할 거니까. 계속 괴롭힐 거니까. 그리고 자, 그래서 절정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 또 오늘 또 쌈을 붙여놓은 거야. 아까 첫 장면에 나왔던 이 망할 계집애가 우리 집에서 꺼낸 거야. 나는 근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나도 일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아요. 근데 산에 뭐 하러 가요?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소나무 삭정이는 뭐야? 쓸데없는 옆에 붙어있는 잔가지를 얘기해요. 자습서에 안 나오는 거라서 적어줍니다. 자, 잔가지를 따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재기를 돌려놓고 싶은 거지. 괴롭히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제대로 했겠어? 못했겠어? 못했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자, 그래서 싱둥벙둥, 대충 싱둥벙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점순이가 얼마나 악랄한지가 나오죠. 자,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는 호드기 소리를 듣는다. 호드기가 뭐야? 풀피리 소리예요. 이런 거. 자, 호드기 소리가 갑자기 빡 멈춰. 자, 산기슭에 널려있는, 자, 이제 여기에 별표 주십시오. 요것도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바위.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자, 뭐가 피어 있어요? 노란 동백꽃이 소복하게 깔려 있어요. 자, 빨간 게 아니라 뭐야? 노란 동백꽃이에요. 분위기가 어때? 봄을 상징하면서 쫙 순수하고. 자, 이 노란 동백꽃이 피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 점순이가 있어. 니네 이제 이런 거야. 드라마 하다 보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꽃 속에 누가 있어? 여성이 있어. 그러면서 샤라랄라랄랄라 슬로우 모션 걸리는 같은 장면 있죠. 딱 그 장면인 거야. 점순이가. 근데 그걸 딱 돌아섰는데 누구야, 그게? 그게 하필 점순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낭만적이 되다가 분위기 확 뭐한 거야? 확 깬 거죠.
자, 하필 또 그거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닭싸움을 시키고 있었던 거야. 자, 이거는 점순이가 내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오는 길 앞에 일부러 그 닭을 데려다가 뭐 한 거야? 싸움을 붙여놓은 거야. 이거는 진짜 점순이 뭘로 해도 나는 커버가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그렇지. 피동포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린다고 닭을 집어내다가 데려올 거면 거기다 싸움을 붙여놓고 그리고 지는 죽어라 우리 닭은 죽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 라라랄라랄라 혼자 호두고 불고 있는 거야. 그런 열이 나 안 나? 화가 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가서 우리 수탉이 피 흘려서 거의 모한지경. 빈사지경은 뭘 뜻해? 죽기 직전까지 가 있어요. 화가 나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점순이는 신경도 안 쓰고 뭐 하고 있어, 계속? 라라랄라랄라 혼자 호두기 불고 있으니까. 치가 떨리죠. 자, 그래서 점순이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자, 동네에서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너네 아까 둘이 오해하고 있던 거. 나는 점순이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왜? 여기 보면 돼.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 얘가 누구야? 감자 사건 이전의 점순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쁜 애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시방 보니까 눈깔이 꼭 뭘로 바뀌어요? 여우 새끼 같다로 바뀌어버려요. 여우 새끼. 자, 얼굴 이쁜 계집에서 뭘로 바뀌어버렸어? 여우 새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또 어떤 남자애들은 그러더라고. 아유, 예쁜 여자 또 여우 같다라고 하지 않느냐.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나는 대뜸 달려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자, 단매는 한 번에 때려 죽인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까지는 뭐 했어? 헛매질만 했어요. 소극적으로. 자, 근데 이제 도저히 못 참고 뭐 한 거야? 단매로 때려 죽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소설의 갈등이 가장 뭐한 부분? 최고조로 부분 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뒤에 건 다 그래. 이놈아, 너왜 남의 애를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이러시다가 자, 얘도 별표 주십시오. 여기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자, 누집 닭인데라는 말의 역할이 뭐겠어? 자, 지금 나는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있어 없어? 없는데 저 누집 닭이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 레드선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돼요. 죽인 닭이 누구네 집 닭이야? 점수인의 집 닭이라고 하기보다는 마름 집 닭인 거였어요. 이게 현실 인식을 다시 만들게 해주는 멘트예요. 자,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자빠졌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죽인 건 죽인 건데 그 뒷일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있는 거. 근데 얘 아직 어린애잖아. 성격이 어때? 바보 같잖아. 자, 이제 뭐 해야 돼, 얘? 딱 예상되잖아. 결말에서는 뭐 하기 시작해야 돼? 울어야지. 나는 비실비실 일하면 소매짝으로 눈을 가리고 얼굴에 하고 근데 점순이가 뭐라고 말을 걸어요? 그럼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점순이가 뭘 안 그럴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안 죽일 거냐? 아니지. 예, 내 사랑을 거절하지 않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점순이 너무 자기네 닭이 죽었거든. 근데 그 앞에서 뭐 얘기하고 너 내 사랑 거절할 거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너무 좀 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 몰라요. 그냥 용서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고 요 다음부터 또 그래봐라. 내 아주 못살게 굴 테니 그래 이제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자, 이게 듣고 싶었던 얘기죠. 사실은 나한테는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런 거. 자, 그러고 나서 자, 점순이는 원래 소극적 성격, 적극적 성격. 자, 그걸 보여주죠. 못에 떠담으려는지 누가 한 거야? 점순이가 민 거야. 어깨를 짚으면 그대로 픽 쓰러집니다. 어디로? 노란 동백꽃 사이로 푹 파묻힙니다. 이 장면을 학교 선생님들도 잘 설명 안 해주는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고 나가 있고 점순이가 나를 믿고 덮고 쓰러진 거야. 근데 여기가 여기한 대로 빨간색이야. 우리 빨간색 한번 가볼까? 자, 빨간색 꽃이 있어. 자, 그러면 교과서에 실려 안 실려? 실릴 수도 있지. 자, 근데 얘가 무슨 색인 거야? 이런 개나리들이 피어있는 봄이죠. 동백꽃이 노랗게 피어있어요. 어떤 느낌이야? 순수한 느낌으로 되죠.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알싸한. 자, 알싸한 게 여러분 어떤 맛이? 어떤 거야? 어떤 감각이야? 예, 매운 향기예요. 그러면 무슨 감각이야? 후각이에요. 왜 알싸해? 예, 생강나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을 고만 아찔하였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의도하는 건 뭐야? 지금 무슨 상태야? 둘이 포개져 있단 말이야. 나는 여태껏 저런 스킨십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장면에 처음으로 스킨십을 경험하는 어린 남자의 당황스러움과 짜릿함을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뭐 이상하게 보지 마. 뭐 표정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그러니까 일종의 뭔 거야? 첫 경험, 첫 키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있는 거. 그걸 저렇게 표현한 거야.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유알에서 점수라! 인연이 바느질하다 말고 어디 갔어? 자, 엄마가 하자. 어디 갔다 온 듯 싶어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소설에 정말 조금이라도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 4명이에요. 나, 점순이, 동네 아저씨. 결혼 언제 할 거예요? 묻는 아저씨. 그리고 어디 갔어 이년아! 하고 묻는 점순이 엄마. 진짜 인물 적게 나와요. 역정이 났어. 역정 화가 난 거죠. 자,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자,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점순이도 둘이 사귀는 걸 엄마가 뭐 할 거라는 걸 알아. 반대할 거라는 건 점순이도 알아요. 그래서 내려간 다음 나는 엉엉겨서 산 위로 집 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해학적 분위기를 만들면서 소설이 끝이 나죠. 이렇게 됩니다. 애매한데 지금 이 뒤에 것들을 뭔가 정리를 해주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자, 요것만 정리할까? 핵심 정리만 나와 있는 거에서. 자, 까먹을까봐 얘기하지만 얘는 몇 년대를 주정을 합니까? 1930년대. 그렇다고 여러분 얘가 뭐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진 않아. 그냥 교육받지 못한 시골이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강원도임을 보여주는 소재는 뭐가 있었어? 강원도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가? 예, 동백꽃, 노란색 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강원도밖에 없는 지역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격은 해학적. 자, 토속적, 향토적은 같이 묶어두시고 얘네 무슨 뭐가 나오니까 토속적, 향토적이야? 어떨 때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라고 얘기해? 시골스러움이에요, 여러분. 도시적인 느낌과 반대될 때. 자, 여러분들은 토속적, 저는 city feeling. 저는 sensual, sensitive하고 여러분들은 dirty, nasty.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다음에 서정적인 분위기가 나죠. 특히 노란 동백꽃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자, 주제에다가 밑줄 빡빡 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전에도 우리 수업 때 얘기했지만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사실 둘 사이에 어떤 마름집과 경제적 차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주제로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그냥 둘의 뭐야? 순박하고 순수한 뭐의 이야기인 거야?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셔야 돼요. 뭐 수업도 안 끊는데 뭐 거울 보고 뭐 아이팟 챙기고 뭐 난리가 났어 이런 거에서. 자, 해학적인 거, 지역 방언 비속어 사용해서 생동감 주는 거, 서정적인 분위기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아는 거 다 됐어요. 자, 이 뒤에 나오는 학습 활동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뭘 줘야 됩니까?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가 좀 많아요. 한 2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요? 아, 예. 뭐 고개를 흔들면 과제가 줄어드나요? 자, 일단은 영상을 끄고 나머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